예, 안녕하십니까. 2020 청소년 체계회 실행위원으로서 포럼 담당하고 있는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랜선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0 청소년 체계회 포럼 제3차인데요. 청소년이 가고 싶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먼저 2020 청소년 체계 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이신 안찬수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7회 전국 도서관대회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최되고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은 청소년 체계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책과 만나고 있고 읽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함께 들여다보고 조금 더 진전시켜 나가자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난 1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이 포럼은 청소년들의 독서, 또 청소년 책, 그 다음에 청소년과 공공도서관, 또 이후에 청소년들이 직접 얘기하는 청소년과 책, 또 지금 독자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 발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청소년 체계회 포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제가 청소년과 공공도서관, 청소년이 어떤 도서관에 왜 가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지 않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우리 도서관 문화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이 57회 전국 도서관 대회의 한 세션으로 지금 랜선으로 만나고 있는 여러 사서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이후에 다시 녹화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됐습니다. 오늘 그 발표와 토론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또 시간적 제약도 있지만 좋은 토론 또 좋은 발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가 조금 더 진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들 어려운 여건이지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 도서관 문화의 발전에 우리가 다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서관 문화 비평가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사무총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한 1000분쯤 이거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아마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시간이 그런 현장의 사서분들,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 또 청소년들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세 분의 주제 발표 후에 또 세 분의 토론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종합 토론과 그리고 질문 또는 응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80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좀 빠듯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그 온라인상에 질문하기에 올리시면 되는데요. 올리실 때는 어느 분께 질문하는지를 좀 밝혀주시면 나중에 답변 드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청소년들과 열심히 지내고 계시는 고정원 사서분을 모셔서 청소년 활동의 현황과 그리고 사례, 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발표를 맡은 은평구립 구산동 도서관 마을 청소년 자료실 사서 고정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년 자료실이 있는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도서관을 못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주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선생님 정말 도서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어려운 자리에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15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고요. 제가 준비한 건 총 4가지 이야기입니다. 좋은 추억은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건강한 어른이 되는 에너지가 되게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요번에 저희 20살이 된 청소년기를 딱 같이 보낸 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015년 11월 13일에 개관을 했어요. 부산동 도서관 마을은 그때 개관을 했고요. 그때 바로 저는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3 때, 그리고 지금은 20살, 21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아이들과 이제 막 이렇게 떠나보낸 거죠. 야, 얘들아, 이제 너는 청소년 자료실에서 떠나서 종합을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대학도 가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한 아이들도 심지어 재택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갑자기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무엇을 할까 하다가 5년 동안 쌓은 게 있잖아요. 이제는 랜선도 가능한 게 알았어요. 오히려 새로 아이들을 모으는 것들이 아니라 있던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보자. 더군다나 제가 올해 한도서관 한 책 읽기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럼 어떡하지? 한도서관 한 책 읽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드판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장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거의 공장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하청을 줘서 아이들이 집에서 만들어서 와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어요. 아이들이랑 하니까 다시 옛날 그 기분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5년 정도 친구들을 만나니까 1, 2년 만나고 3년 만나고 5년 정도 만나니까 우리 이제 한 팀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작가와의 만남 아니면 이런 것들이나 랜선 그때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런 준비를 했죠. 선생님, 우리 이번에 라방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같이 읽었던 그림책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도 같이 시작했어요. 네, 아이들을 1년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건 동공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아이들이 그 생각을 했었어요. 선생님, 저희 청소년 자료실은 통상 6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20살 되면 이제 못 오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청년회 만들어요. 청년회. 근데 저희가 교회도 아니고 청년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 가능하겠다. 그런데 거꾸로 되게 신기한 현상은 청년회를 만드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졸업 안 해도 되네요. 이제 우리 갈 때 생겼네요. 그리고 청년 아이들을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청소년 아이들도 그럼 우리도 이거 해봐요. 저거 해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도서관에 딱 1년만 있으면 선생님, 작년 우리 이맘때 뭐 했는데 올해는 뭐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 이제 뭐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은 졸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1년 동안 공부하느라가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도 항상 반겨줄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아이들이랑 같이 올해 코로나 사진전, 그리고 부모하고 인터뷰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도 이미 만났던 기억으로 굉장히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가까운 정말 미래, 가까운 거. 우리 작년에 이거 했잖아요. 선생님, 내년에 뭐예요? 아니면 다음 달에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짧은 6년 동안 저는 이 6년을 잘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 친구들하고는 조금만 정말 잘 만나 놓으면은요, 나머지 청소년기를 같이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년말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소개를 청소년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준비해 놓고요. 이러고 나면 아이들은 정말 주인의식이 되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쳐 본 기억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이 나고요. 그중에 이제 PPT를 보시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물었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선생님 저 중학교 가면 너무 불안해요. 교복은 어떻게 입어야 돼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3 아이들한테 대답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중3 애들이 정말 성의를 다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복은 하복은 어디가 예뻐? 뭐 동복은 어디가 예뻐? 그거 정말 필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선생님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아주 꿀팁으로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 상황에서 그러니까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을 물어보는데 여기 배고픈 친구 조심하라고 써 있죠. 네. 그리고 뒷담화 끼지도 말라. 뭐 이런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거기서 우리가 같이 해줄 수 있는 건요. 얘네가 했던 것들을 잘 기록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벽에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서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이 되었어요. 정말 지나가는 이용자들이 어머 얘 좀 봐 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정말 적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가장 뭐 도움이 되었나요? 이런 거 오히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추천 도서 목록보다 중3 아이들이 이렇게 전해줬던 그런 목록들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유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5년 동안 결과 놓고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이 이야기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매뉴얼이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청소년 자료실은 기본 매뉴얼은 그대로 가더라도 다양한 생각과 움직임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계획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모이는 아이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꽃은 창고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도 되나요? 공공도서관이 아이들이 뭘 하는 곳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보면 돼요. 지금 오는 아이들이랑 이 선생님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네? 라는 거. 얼마 전에 공공도서관 무슨 기사가 있는데 그 댓글에 내가 10년을 도서관에 갔지만 사서들은 그냥 대출 반납만 보는 사람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린 걸 애들하고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막 그걸 보면서 에이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구한말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서들은 이런 것이 안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곳이야? 공공도서관은 어떤 곳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한 책을 찾아주는 곳, 심심할 때 이야기를 나누고 심심할 때 읽는 책을 찾아주는 곳. 사서쌤이 누구와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하고 오전에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수업을 하고 있는 곳. 속상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곳. 시원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 다녀오면 뭔가 배우고 온 것 같고 나 역시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곳. 많은 공공도서관이 청소년 프로그램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도서관 선생님들 만나보면 청소년은 정말 모집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좀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을 모으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거는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막 튕기면서 가는 거죠. 자, 요번에 너 안 되고 다음에 꼭 껴줄게. 이런 메리트가 있는 곳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서는 청소년만 만나지만 않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만나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아집니다. 영어를 재미있게 만나게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과학 실험도 함께 해줍니다. 도서관을 꾸미고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지며 새로운 꾸밀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일 없이 들러도 어색하지 않은 곳이고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공공도서관이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근처에 공공도서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공공미술 프로젝트 한 것들이 아이들이 찍은 것들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는 학부모 교사 연수도 같이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는 학부모나 교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원하세요라는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여러 가지 학부모 연수를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도서관 근처에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에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교사 연수를 하는 동안에 특수학급 학교 어머님께서 장애가 있는 아이의 학부모께서 저희 가도 되나요? 아이가 장애가 심한데. 그래서 제가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면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도서관에 오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을 데리고. 처음에 이용자들이 좀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막 중고등학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고 장애가 좀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이파이브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보다 이용자들도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이런 도서관이 정말 흔할까요? 저는 공공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이 처음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 책이랑 아이들 만나는 거 막 이렇게 열심히 찾다가 너무너무 늦게 사서가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지금 안타깝고요. 네, 분명한 것은 우리 도서관에는 청소년 자료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료실에 사서가 2명 있습니다. 공간과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도서관에는 예산과 공간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마법같이 나타나는 곳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피드백되는 공간이 도서관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것들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하튼 예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학교에는 정말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도서관에는 자원봉사 시간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자원봉사 시간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자세한 것들이 궁금하시면은요. 저희 뭐 블로그나 도서관 블로그에 오시면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너무 시끄럽다고 아무래도 공공도서관 조용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아예 나가서 막 주차장에서 깔아놓고 애들하고 회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청소년 아지트라는 사업이 저희한테 당선이 돼서 이제는 좀 공간이도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요. 근데 사람도 신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학급에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활동가 선생님들이 옆에 계셨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5년을 지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마법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캠프 가고 싶으면 캠프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꾸준히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피드백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SNS에도 게시를 하고 아무래도 도서관 홈페이지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데 좀 잘 남겼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이들한테 캡처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꾸민 전시를 이용자들이 막 보는 것들을 뒷모습을 막 몰래카메라를 막 찍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정말 좋아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즐겁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도서관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청소년은 세상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두렵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은 억지로 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으로 와서 징계 프로그램을 와서 수업 중에 억지로 끌려와서 아이들은 도서관을 처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웃으며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전시해 놓은 것을 배움을 확인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아이들은 계속 도서관에 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도서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진짜 금방 끝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청소년 자료실에는 날적이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적고 가고요. 프로그램을 한 후에는 일지를 꼭 적게 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쌓여갑니다. 매일매일의 창고 봉사도 사서는 기록합니다. 아이들이 찾는 재미있는 책, 과학 방학 숙제해야 되는데 도구 감쓰기 쉬운 책,
뭐 이런 것들이 매달 학교 도서관 저널에 연재하기도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많은 걸 물어봐요. 저희 자율 동아리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또 다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학교 숙제를 물으러 오기도 하고요. 최근에 청소년 자료실이 생기는 공공도서관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청소년 자료실 근무 사서들도 이제 만나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도 청소년 도서도 이 사서들한테는 많이 낯섭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좀 까칠하죠. 네. 하지만 진심을 통하고요. 그리고 평생 든든한 지원군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곁에 있는 청소년들과 추억을 쌓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다란 어떤 것보다요. 함께 배우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평생 도서관의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면 분명 축제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정원 선생님 발표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렇게 짧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하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법은 직접 가셔서 만나셔서 충분한 시간 동안 서로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전주시립도서관 코심, 도서관 이름이 예쁘죠. 거기에 우주로 1216이라고 하는 청소년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최근에 2020년 대한민국 공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기뻐하면서 오늘 그 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신 송지은 사서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립도서관 사서 송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작년 1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만든 트윈세대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 도서관 대회에서 저희가 그 공간 짓기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국 최초 트윈세대 공간이고요. 전주시가 새로 신축하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의 한층 전층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친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정말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한 공간이 바로 우주로 1216이라는 공간인데요. 네, 저희가 트윈세대와 함께 만든 우주로 1216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네, 도서문화재단 씨앗과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이번 청소년 독서회 준비하고 계신 팀이죠.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는 팀들이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제3의 공간, 그런 제3의 공간을 고민하고 지원하는 C 프로그램이라는 회사가 힘을 합쳐서 트윈세대 공간 짓기라는 프로젝트를 공모를 만들어 주셨고요. 전주시가 여기에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청소년들이 다 도서관에 오지 않는데 청소년들이 자주 도서관에 방문하고 도서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바로 아이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자주 드나들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그 공간 안에서 재밌게 활동하고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는 그런 컨텐츠들이 필요할 테고요. 그런 컨텐츠를 시도할 때 아이들 좀 지원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아닌 또 다른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세 개의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간과 컨텐츠 부분을 저희 트윈세대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이야기, 트윈세대들이 들려준 공간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설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트윈세대 친구들은 대체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 친구들인가 하는 거에 대한 조사였어요.
사실 도서관에서 사용자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이 사용자 조사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면밀히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 에스노그래피라는 설문 기법을 이용해서 에세이 쓰는 방식의 설문 조사를 1차 해서 1차로 분석을 하고 정량 데이터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한 40문항의 온라인 서베이 문항을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시 트윈셋 친구들이 408명이 온라인 서베이에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네, 이렇게 7가지의 트윈세대 친구들의 일반 유형이 도출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다이나믹한 친구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친구들이 공간을 누비려면 공간이 굉장히 유연하고 느슨하게 연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7가지 성향의 친구들 중에서 12명을 선발을 해서 1박 2일로 서울 인사이트 투어를 가고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사이트 투어는 도서관보다는 좀 색다른 공간들을 많이 다녀왔어요. 예를 들면 어른들의 작업실이라든지 전시 공간, 예술 공간, 뭐 음악 감상 공간 등등 아이들의 좀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공간들로 저희가 다녀왔고요. 요거 다녀온 그 다음 날에는 공간을 보고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작업도 했고요. 더불어서 항상 평면으로만 공간을 보다가 직접 저희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공사장에 방문을 해서 그동안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테이핑도 해보고 천으로 한번 구획을 정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동안 구상했던 것들을 직접 적용해보는 공간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공간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이들의 의견으로 완성된 공간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의 공간 톡톡존, 신체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한 발산의 공간 쿵쿵존, 뭔가 새롭게 만들어보는 창작 공간 슥슥존, 독서와 사색을 할 수 있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곰곰존, 이렇게 4개의 존을 구성을 했고요. 원래는 사업 범위에는 없었는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먹으면서 친해지는 친구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먹으면서 수다 떨 수 있는 얌얌존까지 저희 현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사실 현장은 사진이 담지 못해서 너무 매우 안타깝고요. 아이들의 의견이 담긴 공간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자신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좀 자유롭게 그림도 그리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세요. 바닥 칠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정말 서가 앞에 바닥 칠판이 있고요. 한 존의 벽면과 파티션들이 모두 아이들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서가를 열면 나니아 연대기처럼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줬는데 처음에는 이런 의견 방연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공간에 서가를 밀며 문이 360도 돌아가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설계가분이 만들어 주셨고요. 아이들이 비밀의 문이라고 붙인 그런 공간이고, 공간 워크숍을 진행할 때 저희 공간이 창이 굉장히 많은데 창가 공간에 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책도 보고 바깥 경치도 구경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전체 창문이 있는 뭐 크고 작은 창들 모두 다 앉을 수 있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친구네 집처럼 편안하고 다락방 아지트 같은 안락한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의견도 줬거든요. 그래서 네트 위에 다락방 공간, 그 아래서 3, 4 모여서 활동할 수 있고 친구 집 거실 같은 공간, 정말 거실처럼 공간을 만들어서 사실 아이들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담겨서 정말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경험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그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뭔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어요. 어른들은 간섭 말고 질문하면 그때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의 취향과 친구의 취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보는 것들, 이런 경험, 혼자서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물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스스로 해보는 저희 공간의 어떤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프로그램을 패시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운영자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요. 짜여진 프로그램보다는 시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방문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가는 그런 컨텐츠를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3D 펜이라든지 뜨개질이라든지 뭐 쓱쓱존의 재료바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꺼내서 원하는 굿즈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드로잉 도구나 지류를 통해서 나를 표현해 보는 작업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3D 펜과 뜨개질을 워크숍에서 너무 배우고 싶어요 했는데 이런 건 배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분이 주말에 상주에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요 하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작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내 작품도 보여지고 친구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 이런 공간에서 작품 전시도 하면서 영감도 기르고, 이건 아직 하진 않았는데 예상 워크숍이에요. 다양한 창작 분야의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우고 일회용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은 것들을 모아서 디지털 스캔을 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로 엽서 같은 걸로 다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워크숍들. 그리고 함께 이뤄내는 경험들은 명화 모자이크 포스터가 있어요. 거기에 컬러 코드를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명화로 완성되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거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컨텐츠죠. 공간에 오는 친구들이 하나하나 붙여서 함께 완성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좋아하고 그런 경험들을 좀 확장시켜 주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가까운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저희 파일럿 프로그램도, 약간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한 6주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요. 해봤더니 아이들에게 영감과 발견을 줄 수 있는 내적 경험, 그다음 뭔가를 만들어보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외적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아이들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 만들어본 컨텐츠들은 지역 예술가 작품 전시를 함께 보고요. 이 컨텐츠는 인사이트 투어를 갔더니 전시 공간, 이런 공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인턴이라든지 젊은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아주 나이 많은 어른보다 훨씬 좋아해요. 그거에 좀 착안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젊은 그 예술가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작품도 보고, 그렇게 전시가 끝나면 그 공간에 그 작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일의 세계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연중 갤러리로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신청곡 코너는 워크숍에서 하고 싶다고 아이들이 제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공간에서 듣고 싶은 음악 듣고 싶어요, 감상하고 싶어요 해서 저희가 태블릿에 음악 어플을 깔아뒀어요. 그래서 바로 아이들이 리스트업한 음악들이 공간에 울려 퍼지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래 사진처럼 막 춤을 춰서 이 쿵쿵존의 공간을 완전 무대로 만드는,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공간 도서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연령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과 좀 친해질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책으로 만든 한 12가지의 미션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미션을 수행을 하면 작은 굿즈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공간도 탐색하고 책에 대한 관심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을 만났더니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서가 구성도 10진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뽑아서 카테고리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든지 현재 이슈인 부분들을 뽑아서 주제 컬렉션을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높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창작에 대한 욕구였어요. 그래서 직접 영상 제작도 해보고, 저희가 이곳에 뭐 촬영 장비라든지 음향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편집까지 가능한 스튜디오가 있고요. 이곳에서 영상 컨텐츠도 만들고 편집도 해보고 음악도 연주도 하고 기타 연주도 하면서 작곡 활동도 하는 스튜디오가 있고요. 작은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어서 원하는 창작 활동을 원 없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스토리 스튜디오라는 서울에 있는 우수 청소년 공간과 협업해서 하는 6주짜리 워크숍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일상의 언어, 일상의 이야기도 출판물로 출판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저희가 독립출판물 서점하고 그리고 작가분하고 함께 협업해가지고 진행하는 컨텐츠인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6주 동안 진행하는
저희 컨텐츠고요. 만남 부분은 사실 도서관에서 독서력이 없는 친구들이 장편을 완독하는 경험은 커다란 그게 되어서 아이들과 장편을 아이들의 삶이 반영된 책을 정해서 함께 끝까지 읽어보고 그 끝날 때 작가분을 초청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고요. 아이들과 완독 가까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이꽃님 작가님 공간에 와서 아이들과의 만남의 시간 갖고요. 다양한 형태의 보드게임이라든지 진로 체험에 관련된 밀레니얼들, 청소년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어른들을 만나게 해주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유닉에 그 김소연 대표님이 9월달에 아이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학교와의 만남입니다. 아이들이 단체로 공간을 체험해야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만이 교실이 아니고 저희 우주로도 교실로 이용해 주세요. 선생님들 수업을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공간 제공을 하는 제2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이들과 함께 이루어낸 발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들려드릴 것은 앞으로 저희가 우주로 1116을 운영하면서 발견하게 될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된 이야기들인데요. 아마 전국 도서관에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비콘 시스템이라고 일종의 블루투스 시스템이에요. 팔찌를 차고 돌아다니면 아이들의 개별 활동들이 트래킹되면서 아카이빙 되는 시스템인데 이용 통계뿐만 아니라 어떤 연령에 어떤 성별에 그리고 어디에 사는 친구들이 이 공간을 좋아하는지, 이 공간이 정말 좋아서 멀리서도 오는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새롭게 구성된 청소년 공간이라든지 저희 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저희 공간의 보석들입니다. 공간을 함께 만들고 운영도 함께하는 트윈 운영단인데요. 이 친구들과 앞으로 함께할 발견들,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작년 도서관 대회 때 제가 공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새로운 자극이 있고 그걸 지지해주는 어른이 있으면 집과 학교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일상의 공간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새로운 자극과 경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대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른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 이곳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하는 탐색, 스스로 하는 탐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속도도 다르고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것들,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간을 누비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지켜봐주는 어른, 그렇게 된다면 정말 집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집과 학교 같은 일상의 공간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주로 116을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의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이 되어주고 싶고요. 이런 공간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생겨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새롭고 재밌고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소중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청소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과 함께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1216 사서 송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아마 이 도서관 우주로 1216을 안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아마 다 우주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하고요. 이제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국내 도서관보다는 아마 외국의 도서관에 가다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분입니다. 시간만 나면 외국의 도서관을 보고 오셔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올해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함을 여기서 좀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의 조금주 관장께서 외국의 도서관들은 청소년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간단히, 굉장히 내용이 많으니까요. 빠른 속도로 아마 같이 따라서 랜선 여행을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조금주입니다. 제 오늘 발표 주제는요. 해외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공간 및 서비스 사례입니다.
제 간단한 소개입니다. 2015년에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 2017년에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최근 세 번째 책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시카고시 인근의 8개의 도시들, 시카고시에서 기차로 한두 시간을 갔을 때 도착할 수 있는 시카고 인근의 위성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그 도시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디언 트레일 공공도서관입니다. 규모가 작다는 건 면적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거주 인구 6만 7천 명이고요. 연면적 5,667제곱미터입니다. 직원 수는 풀타임 이퀴벌런트입니다. 70명입니다. 운영 시간도 저희 도서관, 한국의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짧습니다. 연간 방문자 수는 44만 명이고요. 예산이 770만 불입니다. 주민 1인당 도서관세를 104불 씩 내고 있습니다. 하나로 12만 원이니까요. 4인 가족으로 기준했을 때 48만 원입니다. 장서 수는 22만 점,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구입하는 양만큼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출 건수는 85만 점입니다. 미들 그라운드입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6학년부터 8학년까지 중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목적은 창의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수다를 떨기 위한 공간입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렇게 크래프트 테이블이라 그래서 만드는 테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앉아서 떠들 수 있는 소파, 그다음에 12대의 맥 컴퓨터, 그다음에 엑스박스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 4라든가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스테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추천 목록은 이건 목록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 자료들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형 모습입니다. 중학생들 6학년부터 8학년들만을 위한 공간이고요. 이게 이제 그 크래프트 테이블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앞치마, 각종 옷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치마가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앉아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큰 스크린이 TV 스크린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소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 공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종이책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청소년 공간은 아예 종이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책이 없는 공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자료, 첫 번째 전자책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자료 중에서 청소년 틴스 픽션, 그다음에 틴스 논픽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르별로 다양하게 전자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버드라이브라고 그래서 영어 오디오북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전자책이고요. 그다음에 후플라라고 해서 영화, 음악, 오디오북, 이 전자책, 코믹, TV 쇼들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거는 전자 잡지입니다.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캡처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에 12종의 잡지를, 전자잡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잡지가 3,800점이 넘는다는 겁니다. 3,800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전자잡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만을 위한 전자책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정보 서비스입니다. 엑스플로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러닝 익스프레스 라이브러리는 SAT라든가 ACT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거, GED는 이제 고등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다음에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드뉴스, 세계의 모든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1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엘름홀스트 공공도서관인데요. 거주 인구, 봉사 인구가 44,000명입니다. 연면적이 건물 규모가 8,300제곱미터고요. 예산이 800만 불이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97억 원이고요. 직원 수가 풀타임으로 해서 이 FTE라는 것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직원이라는 겁니다. 77명. 운영 시간 한국보다 많이 짧습니다. 소장 장소 수 34만 5천 점입니다. 연간 대출 건수가 아주 놀랍습니다. 100만 점이고요. 이용 건수 전자책이랑 연장을 포함하면 150만 점입니다. 엘림홀스트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공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이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개수대가 있는 옆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서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음악,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퀴즈 퍼즐 같은 거 맞출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고요. 각종 게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즐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 면은 다 이게 낙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실에서 청소년실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기념도서관 굉장히 멋있는 도서관인데 여기 허브라는 청소년 전용 공간의 DIY 실입니다. 파운틴데일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청소년 자료실입니다. 샴버그 타운십 공공도서관입니다. 연면적이 15,400입니다. 소장 장소 수가 59만 점이고요. 봉사 인구 수는 여기는 좀 많습니다. 13만 4천 명입니다. 여기 연간 예산이 1,500만 달러입니다. 1,500만 한화로 186억 원입니다. 도서관 세가 주민 1인당 113불입니다. 12만 원이 넘는 겁니다. 1인입니다. 회원 연간 대출 건수가 250만 점이 넘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8년만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닌가 오해하실까 봐서 2019년도 예산도 넣었습니다. 그 팀플레스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 구성이고요. 2012년 11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규모는 591제곱미터입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 규모가 이렇고요. 구성 요소는 다른 청소년 공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크로마키가 있는 이게 이제 프로덕션 스튜디오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창작하거나 비디오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소프트웨어를 다 갖추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컴퓨터, 노트북, 그 다음에 아이패드, 게임 기기 등이 있습니다. 이용 청소년은 12세에서 19세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내부 공간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실, 토론룸, 그다음에 앉아서 수다 떨고 게임할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담당 사서이고요. 어떤 청소년 공간은 그 청소년 공간 내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뮤직 크리에이션 스테이션이 있거나 미디어 프로덕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제작하기도 하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뭐 방송 촬영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비입니다.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사례입니다. 디지털 전환 워크숍을 한다든가 생방송 비디오 제작하는 법 배우거나 코딩 기본 배우고 로봇 프로그램 하는 법 배우거나 음악 레코딩 그다음에 각종 창의적인 프로젝트하고 비디오 편집 기술 같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 온라인 강좌로 집콕 쿠킹쇼 그다음에 청소년 퀴즈 나잇 그다음에 필라테스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입니다. 이게 시카고 시의 지도이고요. 하얀색으로 보시는 게 이게 다 공공도서관 위치입니다. 공공도서관 수를 짐작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 전용 공간 유미디어라고 합니다. 유미디어가 갖추고 있는 곳을 까만색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유미디어고요. 보라색은 중학생들만을 위한 유미디어 공간입니다. 시카고 시에만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헤럴드 워싱턴 라이브러리 센터입니다.
2009년에 개소를 했고요. 510제곱미터입니다. 운영 시간 오후 청소년들을 위해서 1시부터 8시나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활동은 그래픽 디자인 만들기, 비디오 제작하기, 인터넷에 포스팅, 팟캐스트 제작, 웹사이트, 음악 녹음, 애니메이션 제작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운영 직원이 총 9명입니다. 풀타임이고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 미디어의 이용 목적은요, 실험을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창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연구 활동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게 사진, 비디오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고 게임을 하고 자수를 하거나 미디어 활동들을 하고 3D 프린팅을 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건 이제 랩탑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입니다. 미즈코 이토 교수가 이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아웃, 메스 어라운드, 긱 아웃이라고 해서 줄여서 홈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멘토들 사진을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풀타임이 아니라 이제 이 유미디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멘토들인데요. 각기 분야들이 전공 분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분이 이 포슬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안전요원입니다. 그래서 이분 담당하시는 게 스포큰 워드하고 패션입니다. 복장과 언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청소년 공간에 안전요원이 상주를 합니다. 이렇게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편집을 하거나 저쪽에 여학생 둘이서 책상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얀 운동화에 색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거나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책입니다. 여기 청구 번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책을 도서관에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건물 바깥에서 있는데 클럽에 온 줄 알았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서 도대체 이 밴드 음악 소리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유미디어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밴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음악 말고 천정에서도 또 다른 음악이 나옵니다. 이 유미디어실 전체에서.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미디어 바깥 복도에 걸려져 있는 사진들입니다. 2018년에 아이들이 멘토들하고 같이 기관을 방문해서 배우면서 만들어낸 판화 작품들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청소년 공간의 성공 요소입니다. 규칙이 없다는 거, 아이들, 어린이들은 입장 불가라는 거, 성인들도 역시 입장 불가입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특징이 특히 청소년실은 그렇습니다. 독서 학습 정숙을 강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강제하지 않는 분위기, 사교적인 공간이고 메이커 스페이스고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의 결합 공간입니다. 홈하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커넥티드 러닝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관심사, 그리고 아이들의 멘토와의 관계나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취미에 맞는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장비를 주기도 하고 풍부한 예산, 넉넉한 공간, 충분한 운영 인력, 전문가 멘토, 최신 장비,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과 지역사회 아주 다양한 기업체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혹은 멘토와의 소통, 스스로 제작, 공유하는 것이 성공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멋진 도서관들을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을 보러 오는 날을 곧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조건주 관장님은 블로그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건 그쪽을 보시거나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짧게 좀 토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까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관장이시고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조영주 부장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관장을 전 했습니다.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이고요.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소환된 이유가 아마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앞에 세 분 토론자들께서
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아마 그 연장선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공간과 프로그램 또 사람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있을 때 그때 어떤 그 사례를 좀 들어서 그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도서관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청소년층을 그 MZ 세대라고 하죠. 그 밀레니엄 세대와 그다음에 Z 세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MZ 세대는 그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을 우선시하고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또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또 이 독서 활동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으로라도 다이나믹한 그런 멀티미디어 시청을 선호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죠. 이런 청소년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청소년들이 찾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장을 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찾은 곳이 저는 부천에 있는 만화영상박물관 도서관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평일인데도 정말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에서 약 70~80%의 청소년들이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있긴 합니다만 최소 1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그곳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만화가 재밌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흥미로운 곳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고 우리 도서관들의 그 어떤 기존 관념을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 책 읽으러 도서관에 가자, 도서관에 와라, 이런 그 기존 관념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책을 사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에 와서 책도 봐라라는 어떤 개념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도서관에 오게 하고 또 도서관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오게 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학교에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지 또 이제 각종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교육 전시 관람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저는 효과 100% 방법인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을 초대하고 그 어떻게든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2019년에 도서관형 창작소, 미래 꿈 희망 창작소, 그 짧게 미꿈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우주로 1216과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미꿈소를 개실하고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핫하게 생각하는 그 VR이나 로봇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웹툰 창작 과정, 또 밴드도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그런 체험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또 학교 학년 반 같은 단체 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어떤 참여를 권장을 하고 그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연속되는 프로그램, 연결되는 프로그램, 또 구내식당 식사를 제한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와서 어느 공간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일회성 체험보다는 원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분명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짬이 나면
그 책을 펼쳐보는 청소년들의 모습들이 좀 보였고 그런 모습들은 아마 보호자나 학교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아마 좋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고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참 좋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자율적인 학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만족도는 더욱더 높았고 개별이나 단체별 재방문 의사도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재방문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방문을 늘리고 그들의 SNS 자랑질을 통해서 공유되고 확산된다면 공공도서관을 찾는 청소년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을 초대하고 싶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것을 도서관이 고민하고 또 무엇이든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청소년들을 도서관에 오게 하고 싶어서 절절히 고민하시고 움직여 다니셨던 전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는 현 서울도서관 관장님의 또 고민과 실천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도서관의 이정수 관장이고요. 오늘 이 포럼에서 먼저 발제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저도 좀 약간 기가 죽는데 이 포럼을 보시는 열악한 현장에서 계신 사서 선생님들은 우리 도서관은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은 서울도서관장이지만 제가 예전에 구립에서 정말 지역사회에 아주 그 주민들하고 스킨십이 많은 그런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과 그들과 어떤 관계 형성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용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 아시다시피 서대문에 이진아 기념도서관 처음 개관할 때 야심차게 성인 독서회, 어린이 독서회를 하면서 청소년 독서회를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처를 굉장히 받고 한 2년 정도는 어린이하고 성인 독서회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면서 스스로 청소년 독서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때 5명부터 출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다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첫 번째 경험이었고요. 이 친구들이 꾸준히 자라나서 도서관에 뭐 북페스티벌이라든가 도서관 주간 행사라든가 할 때 하나의 코너를 맡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나중에는 도서관에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그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꾸준히 도서관을 다녔던 친구들이 학교에서 성적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인문영재로 뽑히고 수시로 대학을 가고 하는 것이 바로 독서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서관에 분관이 한 200평 규모의 도서관이 2개가 있었는데요. 한 곳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도 열악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았고 그래서 그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동네는 딴 거 하지 말고 아이들 공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사실 그 지역이 대학이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에 독서 봉사 동아리를 유치를 하고 아이들을 독서 그리고 영어 수학 그리고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엄마하고 싸우고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그 대학생 선생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대학생 선생님이 도서관에 연락을 해서 하룻밤 재우면서
이 친구를 마음을 다독여서 도서관에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대학생 선생님들하고 계속 그런 멘토링 독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나중에는 나도 대학 가고 싶어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라는 꿈을 키우게 됐을 때 이것이 정말 도서관의 역할이구나, 지역사회에서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간이 멋지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정말 좋겠고 또 아이들이 와서 지금 뭐 구산동 도서관 마을도 굉장히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이 구비되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끈기 있게 시간과 노력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도서관에 2017년에 와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8년부터 자치구 도서관에 자치구에 취약계층 지원센터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취약계층이 누군지를 살펴보고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뭐 공론장을 만들고 이렇게 각각 그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라고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 올해 5개 자치구를 했는데요.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장애인, 뭐 노인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계층은 다 취약계층이다라고 해서 저기 조금주 관장님도 계시지만 청소년을 그 취약계층의 범주에 넣고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실태,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도서관의 운영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치구 단위에서 고민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그 자치구들이 청소년을 주제로 해서 지금 열심히 공론장도 펼치고 연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단위에서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서비스 정책을 펴는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서관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현장에 많은 사서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사서들을 양성하고 있는 이지연 교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뵈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대학 밖으로 나오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대학 안에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생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세 분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유익했고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공공도서관도 정말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세 분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요. 공공도서관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때 가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밖에 없었고요. 한 두 가지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역인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운이 좋게도 최근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성함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양주의 다산고등학교 그 이현희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데이터를 받았어요. 이게 12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이 공공도서관이 어떨 때 가고 싶은지 어떤 때 좋은지에 대한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면담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근데 사실 오늘 세 분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얘기와 좀 맥락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성이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어쨌든 전용 공간에서 좀 어른이라든가 다른 이용자층과는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활동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싶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자료, 서비스, 또 뭐 진로라든가 친구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취미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공간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연결력이 강한 그런 성향을 보여주었고요. 세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조용하지 않아도 되는 와이파이도 잘 연결되고요. 심지어 잠을 자도 되는 그런 좀 편리한 공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성이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학교와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안내라든가 홍보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살아있는 생동감을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많은 도서관들이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도서관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틴스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었고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도서관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책쓰기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도서관들도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청소년 시각 말고 도서관 시각에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럼 어떤 서비스를 청소년을 위해서 기획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크게 한 가지 방향성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방향성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라면 좀 찾아봤더니 좋은 것들이 많이 이미 있었어요. 우리 마을 체인지 메이커, 우리 동네 도서관 사용 설명서, 또래가 또래에게 추천하는 독서 큐레이팅, 책 대화로 마음 토닥토닥, 청소년 도서관 의회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성장은 물론 공동체의 발전을 돕는 경험을 잘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또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해서요. 개별 기관뿐만 아니라 또 사서 개개인의 열정만 의지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시설, 인적 자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간 담당자 간의 협력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미 좋은 프로그램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융합 프로젝트, 학교 도서관 연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등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속담일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많은 기관들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겠고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 사회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응원하면서 오늘 토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시간에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지만 이 청소년 체계회 포럼은 현재 이것이 세 번째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진넷이라고 찾아보시면 거기에 청소년에 관한 좋은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응원과 또 감사의 말씀을 주시면서 질문도 몇 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두세 가지만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원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도서관에 모이기 힘든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주로 어떻게 활동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될까요? 예. 이걸로 사용해요?
네. 네. 일단 저희가 2015년에 개관했잖아요. 그때 당시도 아이들 처음 시작한 건 자원봉사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아이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간들이 진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이들하고 새로운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원봉사 아이들은 인력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같이 무엇인가 만들어가야 될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계속 카톡으로 밤 12시까지 우리 뭐 해봐요, 뭐 이런 것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같이 할 친구들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송지은 사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우주로 1216 청소년이 원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니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멋진 경험과 발표입니다. 청소년이 관심을 가진 주제로 책을 배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주제들이 가장 인기 있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자기들의 삶이 반영된 주제들에 관심이 많았고요. 저희 워크숍 과정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를 직접 분류해보는 작업들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계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일이나 노동 진로 분야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분야들을 고민해서 사실 장소가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장소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카테고리를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로 정하고 카테고리의 제목은 좀 직관적으로 책의 제목으로 또 재밌게 구성도 해봤고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성장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미스테리물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요. 아무래도 관계 같아요. 친구와의 관계. 여기에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진짜 사춘기가 왔어라는 컬렉션도 저희가 구성해봤거든요. 내 몸이 왜 변할까? 내가 왜 자꾸 짜증이 나지? 엄마랑 왜 대화가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진짜 사춘기라는 컬렉션의 제목으로 컬렉션 구성도 해보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을 담아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꾸려갈 예정입니다. 예, 발표와 답변이 아주 잘 돼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송 사서님께 질문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팅 투어 등 저 작업을 함께 했던 청소년 단체가 따로 있었는지 아님 저 청소년 위원회들은 일부러 모으신 건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했던 때가 1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방학이어서 학교를 통해서는 아이들을 모집하기가 힘들었고요. 아무래도 도서관 공간을 구성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11개의 시립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친구들로 쉬운 3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 에스노그라피를 참여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 중에서 한 7가지 아까 말씀드린 성향의 친구들 중에서 12명을 선발해가지고 인사이트 투어를 했습니다. 네. 예, 사실 청소년들하고 함께하는 것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여러 도서관에서 좀 같이 멋진 활동들을 하고 그런 결과들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주 관장님께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가 직접 보기 어려운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이건 질문보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블로그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그 블로그 주소라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셔서 늘 일상적으로 조 관장님과 같이 해외 도서관을 볼 수 있도록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은 도서관을 많이 다니지 못해서 다른 내용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이스 블로그라고 제 이름을 따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도서관을 못 다녀서 사실은 외국의 도서관들, 특히 공공도서관들이 어떤 귀중한 책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앞으로 이렇게 제가 시간 나는 틈틈이 도서관에서도 공공도서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책과 관련된 책의 자료들을 책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소장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 보시고요. 오늘 사실 토론자 세 분께서는 짧은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앉으신 김에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조 관장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외국의 도서관들을 많이 또 이제 보고 또 찾아보고 또 가보고도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도서관의 활동들을 전 세계에 좀 이렇게 알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마침 국립에도 계시고 서울 도서관에 계시고 또 학교에도 계시니까 이제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언어로 좀 알려줘서 오히려 이제 서로 좀 방문도 하고 좀 어렵겠지만 랜선이라도 우리 도서관들을 와보고 정보들을 알고 또 서로 교류해서 정말 한국의 청소년뿐만 아니고 한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꼭 가보고 싶은 도서관들을 전 세계 어디서나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세 분께서 좀 그런 역할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좀 제가 부탁드리는 걸로 오늘 이 포럼을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이제 다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딱 시간 거의 맞춰서 50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80분 정말 꽉꽉 채워서 알찬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겠죠? 이제 직접 또 현장도 가보시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도 나누시고 정말 청소년들이 찾고 싶은 늘 찾아오는 그런 도서관을 만드는데 서로 든든한 동지가 되고 연대해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과 사서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오늘 이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애써 발표해 주신 6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